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제가 주말에 글쓰기 모임을 하거든요. 근데 글쓰기 모임을 하다가 시작에 관한 글을 썼었어요.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짧은 글을 쓰다가 갑자기 시작의 기술이란 책이 떠올랐습니다. 게리 비숍 작가님의 침대에 누워 걱정만 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7가지 무기, 시작의 기술이란 책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참 되게 좋아서 여러 번 읽고 있어요. 이 책 뒤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저도 되게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안 그렇다고 못하지만 예전엔 정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놀림만 당할 텐데 하면서 경험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순간은 그리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실패하면 안 돼. 한 번에 성공해야지. 못할 거면 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 되게 많았고 쪽팔리게 무슨 이란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조금은 시작이 두렵지만 그래도 매번 책을 읽고 동기부여 영상들을 가끔 보면서 제 자신을 다잡고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1년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한 번에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천천히 작심삼일 했다가 또 몸이 지치면 쉬다가 다시 해봐야지 하고 힘을 내면서 조금씩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짧게 썼던 단상이라고 할까요? 짧은 글 하나 읽어드리고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 중에 제가 많이 공감이 되었던 부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뭔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뭔가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산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기 카페 사장이 되고 싶은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는 제일 처음 카페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한다. 거기에는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하소연도 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10잔밖에 못 팔았어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저 있잖아요. 카페 차린 거 너무 후회돼요. 그 남자의 눈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보인다. 실패한 사장들이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소리만 들리고 1시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카페 창업자 다수는 실패하고 오직 소수만이 성공한다는 값진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시작도 전에 이렇게 일찍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카페 사장의 꿈을 접는다. 이 남자는 오늘도 단 1시간 만에 무언가 하나를 시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배우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남자 행동 패턴은 이렇게 고착돼 있다. 이번 카페 사장 되기 프로젝트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떠한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장애물부터 생각한다. 그리고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본다. 그렇게 몸으로 어떤 경험도 해보지 않고 시작을 접을 합리적인 이유만 찾아다닌다. 그렇다 인터넷의 발달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졌다. 귀찮게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하지 않아도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세상에는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다. 그 감정이란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적힌 글에는 결과만 있지 과정은 없다. 그 글에서 당신은 실패한 사람의 하소연만 듣게 될 뿐이다. 정말 이제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는.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부터 당신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 남들에게는 의미 없는 일이 당신에겐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발을 담근 그 분야가 당신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줄지도 모른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것은 막다른 길이 아니다. 단지 우회로일 뿐이다. 돌아갈 길은 언제나 있다. 당신이 멈추지만 않는다면. 직접 몸을 부딪혀서 얻게 되는 생각과 감정은 분명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를 줄 것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성공하지 못할 만 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던 에디슨처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십 번의 부딪힘은 내 삶의 훈장처럼 남겨야 하지 않을까? 그 훈장은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직접 몸을 움직여서 얻은 그 수십 개의 훈장이 수천 번의 마우스 클릭보다 당신의 내일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시작의 기술 네 번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중독자다. 당신은 구제불능으로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게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괴롭도록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 그 갈망의 대상은 바로 예측이다. 내일 비가 올까? 내일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일 축구는 어느 팀이 이길까? 하며 끊임없이 앞을 내다보며 실제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한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바로 확실성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찾고 불확실한 것을 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을지, 어디로 갈지, 뭘 입을지를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준비하고 싶어 한다. 안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람을 훨씬 능가해 거의 중독에 가깝다. 우리는 사람들을 알기도 전에 평가한다. 만나지 몇 초 만에 상대의 성격을 예측한다. 다른 브랜드와 제품이 많아도 우리는 익숙한 브랜드와 제품을 산다. 아직 걸리지도 않은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보충제와 비타민을 먹는다. 몇 달 전, 심지어 몇 년 전에 약속을 잡는다.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펼쳐지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나에게 확실성을 달라. 확실성을. 자동차에 붙은 범퍼 스티커나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들을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찬양하면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미래나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이 구상해 놓은 조그만 세상 속에 머문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에겐 세상은 꽤나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삶이라는 게 한판의 거대한 러시안 룰렛과도 같았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당신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수많은 짐승들의 저녁 메뉴가 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대자연의 어두운 유머 감각 속으로 눈을 감은 채 걸어 들어갈 불쌍한 영혼이 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도 세상은 이제 수천 년 전만큼 무시무시한 곳은 아니게 되었다. 삶은 훨씬 더 안전해졌다. 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안전해졌다. 의약품과 기술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있고 뉴스를 틀면 폭력 범죄가 만연하지만 실은 서양 국가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에서 폭력 범죄는 흔한 일이 아니다. 물론 아직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묻지마 범죄 혹은 천재지변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당신이 불가사의한 좀비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도로시와 토토처럼 바람에 날려가 환상 속의 할리우드의 꿈의 나라에 거기에 도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놀라운 뉴스는 또 있다. 시장에 가는 길에 당신이 갑자기 죽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며 당신이 연봉을 올려달라고 말한다고 해서 상사가 실제로 당신을 죽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바지가 벗겨져 스폰지밥이 그려진 속옷이 드러나면서 스타벅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당신 귓가를 울리고 지독한 창피함이 당신의 명을 재촉하면서 이 세상을 하직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은 한때 필요한 것이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똑같은 생존 본능 역시 한때는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었으나 지금은 그 본능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 확실성에 대한 집착이 비생산적이며 오히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건이 벌어질 때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기회를 향해 걸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유례없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려면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안전하고 싶은 욕망은 모든 훌륭하고 고귀한 모험에 방해가 된다. 타카투스.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늘 해오던 일만 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그 일도 당신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이후에 무슨 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다. 그 이후로 그 일은 일상이 됐다. 생각해보라. 집을 나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새로운 장소를 가겠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연애를 시작하겠는가? 이미 했던 일만 해서야 어떻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하지 못한다. 실제로 당신이 모르는 사람은커녕 아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향후 무슨 일을 할지 당신은 예측하지 못한다. 줄을 서 있든 클럽을 가든 은행을 가든 사회적 상황에서는 필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놀랍지 않은가?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 쉽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성급하게 판단을 내렸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연봉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봉을 올리겠는가? 확실성과 편안함만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커리어의 발전을 도모하겠는가? 그런 일은 결국 가능하지 않다. 성공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다. 위험 부담 없이 오는 성공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오히려 그 점을 환영한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의 최선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차선은 틀린 일을 하는 것이다.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루스벨트의 저 말을 잠시 곱씹어보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목표를 빗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를 쏘지 않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항상 모든 걸 방법을 알고 있었겠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 대부분이 모든 걸 쉽게 해낼 것만 같은 자신감과 그리고 카리스마와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분명 그들은 당신이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들이 최고가 된 건 결코 확실하지도 쉽지도 않은 과정이었다. 대부분이 매일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의심했다. 그렇다. 저들도 당신처럼 거기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럴 능력이 될까? 고민했다. 그들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심하는 날들이 있었다.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던 경우도 부지기수다. 저들이 성공한 건 자신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다. 저들이 성공한 건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은 행동했다. 의심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부단함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 저들은 부단히 정진했다. 뭔가 위대한 것을 성취했으나 금세 역사에서 사라진 이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연예인이든 사업가든 운동선수든 분명 떠오르는 사람이 몇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해오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코치했다. 그들은 삶이 재미없어졌다면서 의욕도 없고 모든 게 시들해졌다고 나를 찾아왔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들 중 다수는 매우 편안한 상태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안전지대를 넓혀왔다. 하지만 그들이 불확실성 대신 확실함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뭔가를 성취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벽에 부딪혔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냐하면 당신이 목표를 하나 이루는 순간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순간 자연히 미래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통장에 10억 정도가 있다면 누구나 좀 더 안정된 기분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 이상 돈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돈을 추구할 욕망, 심지어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 이상 성공이 불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야망은 무뎌지거나 말랑해진다. 우리는 확실성이라는 부풀려진 환상 속에서 허우적댄다. 결국 우리는 소위 정착이란 걸 하게 된다. 확실성을 찾아서 정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생에서 불확실성이 가진 힘이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다독일 수도 있고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가난뱅이로 만들 수도 있다.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이 결국에는 이 둘 다를 경험한다. 웃기는 건 우리가 아무리 확실성을 쫓아도 결코 확실성을 붙잡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확실한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혼돈에 쌓여 있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려줄 작은 계기들을 마련해주고 그 계기들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오늘 밤 잠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차에 올라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하다는 건 순전히 환상이자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끔찍한 생각이라 여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우리는 절대 인생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어느 시점에 결국 멈칫거릴 것이다. 확실성을 찾아서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환상에 불과한 걸 위해 인생에 사실상 가장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걸 거절하는 셈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뿐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한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현명해졌다. 바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말이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공 영역으로부터 무심결에 몸을 돌려버린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지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코 불확실한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은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확실성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삶이 지닌 진짜 마법과 그리고 기적이 무엇인지, 삶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며 거기에 마음을 연다.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점검해보는 건 철학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다.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이 진실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현실에서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들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이다. 그것들은 가정이다. 그것들은 오해이고 또 추측이다. 그것들은 인지적인 편향과 잘못된 정보와 여러 가지 조건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과학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세상은 급격하게 성장해왔고 그 성장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아는 것이 언젠가 뒤돌아보면 고색창연한 구닥다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이해와 한계가 인생 도처에 널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데 과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할까? 아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면 정말로 편안한 느낌은 결코 가질 수가 없다.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찜찜한 느낌만이 언제나 남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삶보다 더 좋은 삶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남을 것이다. 오늘 당장 편안한 상태로 지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일은 더 불편해질 것이다. 목적지란 없다. 탐험과 탐험, 그리고 탐험이 있을 뿐이다. 삶의 수많은 것들이 그렇듯 우리가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와 불확실성 속에 내던져지는 일이 우리는 너무나 두렵기만 하다.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으로 밀어넣는다면 아마 나는 어색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을 한계로 밀어붙이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마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보 같고 멍청하게 여겨질 걸 감수하라. 에픽테토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의 진짜 잠재력은 결코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다. 사실 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은 계속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 뻔뻔한 소시오패스가 되어 남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기고 싶다면 기꺼이 남의 심판도 받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누군가가 당신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거나 혹은 바보라거나 독단적이라고 생각할 것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는다.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보처럼 보이거나 멍청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그들은 환영의 한쪽 발목을 사로잡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의자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당신은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알려고 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당신은 우리 모두가 태어난 환상의 나라에 사로잡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고를 전환하라.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이게 여러분의 자기 단언이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에 정면으로 부딪혀라. 불확실성을 소중히 여겨라. 불확실성을 즐겨라. 기억하라. 늘 꿈꿔왔던 그 모든 성공과 경험과 그리고 일은 모두 불확실성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불확실성이 이전처럼 무섭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래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안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희망과 흥분도 동시에 느껴질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중에는 나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일도 모두 그 속에 있다. 알려지지 않은 일들은 기회와 발전으로 넘친다. 오늘 당장 밖으로 나가서 결연히 당신만의 불확실성을 환영하라.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라. 일상의 루틴을 흔들어라. 감히 꿈을 꾸고 감히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의 인생 자체가 깜짝 놀라서 생기가 돌게 하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라. 회사에 출근하는 길을 바꿔라. 도시락을 싸보거나 늘 가던 식당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식당을 가보라. 웨이터나 계산원과 대화를 시작하라. 미소를 띠고 길 가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목례를 하라. 당신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라. 어쩌면 타고나길 외향적인 사람이라 위화 같은 걸 이미 다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해보고 싶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을 해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인생에서 불확실한 것과 함께하기 위한 근육을 키워라. 당신이 만든 한계와 평가에 구애받지 말고 인생 자체의 영광을 누리는데 필요한 일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라. 단순히 안전지대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지대를 완전히 날려버려라.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행동해라. 당신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부터 해보는 것이다. 불확실성을 환영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불확실성을 환영하기 시작하면 이성이나 가족관계부터 커리어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 불확실성을 환영하면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미래의 배우자를 찾는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으로부터 숨지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생에서 힘을 얻고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확실한 것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스트레스의 많은 부분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것이다. 알아내야 할 일이란 건 없다.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말을 곱씹어보면 아마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걱정 대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데서, 그리고 미래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인생은 모험이다. 기회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장엄하고 두렵고 흥분되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며 기회를 모두 받아들이느냐 혹은 마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일에서 그만 자신을 놓아주라. 날씨, 주가지수, 새로 자른 머리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같은 문제들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이 간단한 문장이 모든 순간 당신이 사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인생에서 보장된 유일한 것은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뿐이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그렇다. 말해라. 그리고 환영하라.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네, 게리 비숍의 시작의 기술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그죠? 왜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야, 확실하게 말해. 야, 확실한 게 뭔데? 그래서 사실이 뭔데?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항상 확실한 것만 추구하죠. 불확실하면 잠도 안 오고, 그죠? 근데 사실 저자의 말대로 세상에 확실한 건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잖아요. 우문현답이죠. 좀 확실한 게 뭔지 하나만 말해봐라. 그럼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하면 그게 정답이죠. 세상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다 우리의 정의가 있을 뿐,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만 있을 뿐. 그렇죠. 그래서 되게 첫 부분부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당신은 중독자다. 내가 중독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갈망하고 있대요. 지금 뭘 갈망하지 했는데 예측을 갈망하고 있다. 그렇구나. 나는 항상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40대 때는 어떻게 되고 50대 때는 어떻게 되고 은퇴 후에는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끊임없이 예측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은 내가 스케치하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확실함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그렇게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도,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결국 확실함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자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지만 조금이라도 그래 맞아 하면서 크게 동기부여 얻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네. 그래요. 진짜 침대에 누워서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조금 더 부드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수많은 책도 결국 한 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한 권을 읽기 시작하면서 재밌구나 하면서 관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으로 옮아가고 또 더 좋은 책을 읽고 더 재밌는 책을 읽고 이렇게 관심의 분야를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들어갈게요. 안녕.